당신이 이 문장을 듣는데 걸린 3초 동안 156명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졌다고 믿었던 누군가, 월요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누군가, 내일은 엄마에게 전화하려 했던 누군가, 완벽한 순간이 오면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말하려 했던 누군가.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심장이 뛰는 채로 숨을 쉬며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 공리를 사용하여 행동 패턴을 분석한 저희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당신이 동일한 거짓된 전제에 움직이고 있을 확률은 97%에 달합니다. 바로 당신은 다를 것이라는 전제 말입니다. 당신에게는 시간이 아주 많다는 전제, 진정으로 살기 시작할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추론의 결함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년 단위가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인지 가능한 단위인 하루로 수량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위해 우리는 수백만 명의 인구 통계학적, 생물학적 데이터를 고도화된 인공지능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는 커 보이지만 잔인할 정도로 유한한 숫자였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 평균적인 사람은 약 3만 일을 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은 나머지 계산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만약 당신이 30살이라면 이미 11,000일을 소모했습니다. 남은 날은 19,000일. 많아 보이나요? 하지만 이 19,000일은 고작 52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공리가 처리한 생물학적 분석은 무자비합니다. 마지막 20년, 즉 7,300일은 신체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에너지나 건강 또는 자유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시간 부족보다 더 심각한 오류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단지 날들이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날들이 지나가는 동안 진정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기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금요일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은퇴를 기다립니다. 진짜 삶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실제 삶은 하루하루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변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돈이나 일은 잊으세요. 유일하게 회복 불가능한 변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듣는 동안 지나가는 매 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일 초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사가 제안하는 질문은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나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가 그 반대를 증명하는데도 왜 나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사는가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생산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우겨 넣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로 수정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적 각성입니다. 이 오류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신의 시간 인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지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을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들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년 전체처럼 느껴졌던 석 달. 매일이 탐험이었고 매주가 새로운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은 늘어나고 접히고 밀도 있고 의미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현재 삶을 보십시오. 세월은 흐릿하게 지나갑니다. 눈을 깜빡하면 벌써 7월입니다. 다시 깜빡하면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한 해는 어디로 갔을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가속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단지 당신의 인상만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미 설명한 당신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통제권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뇌는 휴대폰처럼 내장된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리는 수천 건의 신경과학 연구를 분석했고 대신 뇌가 처리하는 새로운 정보의 양을 기반으로 시간의 경과를 측정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을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이 적을수록 시간은 더 빨리 달아납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바다를 본 순간, 처음으로 자전거를 탄 순간, 첫 키스. 매일이 첫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연속 녹화 모드로 작동하며 모든 세부 사항, 모든 감각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관하며 결코 멈추지 않는 카메라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몇 번의 첫 경험을 하셨나요?
당신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고 똑같은 아침을 먹고 똑같은 길로 출근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생존에 새롭고 관련 있는 것만 기록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뇌는 이 하루를 보고 결론 내립니다. 중복 파일, 저장할 새로운 정보 없음. 그리고 그는 그냥 건너뛰기 버튼을 누릅니다.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당신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날들은 말 그대로 당신의 장기 기억에서 삭제됩니다. 마치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생각입니다. 당신은 1년 내내 살 수 있지만 당신의 뇌는 그것을 단 몇 주의 기억으로 압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나가는 동안 당신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역사를 대가로 치르는 처리 오류입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공리는 해결책 또한 찾아냈습니다. 만약 뇌가 새로움이 없을 때 시간을 압축한다면 시간을 다시 늘리는 열쇠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다시 팽창시키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개입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고 계산된 패턴의 파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공리는 신경과학 데이터와 수천 명의 개인 활동 일지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패턴은 명백했습니다. 출근길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뇌는 새로운 지도를 처리해야 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어보세요. 새로운 맛은 새로운 감각 기억을 만들 것입니다. 대중교통에서 낯선 사람과 대화해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 예상치 못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록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세요. 당신의 도시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를 방문해보세요.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 각각은 우리가 시간의 닻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이며 시간이 더 길고 더 밀도 있고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기준점입니다. 이것이 휴가가 그토록 길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단지 휴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당신의 뇌가 지속적인 녹화 모드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일주일의 여행이 한 달 내내 반복되는 일상보다 더 많은 지속적인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정은 시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똑같은 날을 계속해서 살면서 그것을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행위와 사는 경험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우리가 평생에 걸친 인간 기억의 구조를 조사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공리는 장기 회상 연구 데이터를 처리하여 보편적인 정점을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회상 절정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가장 생생한 기억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압도적인 대다수는 단 하나의 10년대에서 나옵니다. 바로 15살에서 25살 사이입니다. 그 시절이 객관적으로 더 좋거나 마법 같아서가 아니라 첫 경험의 밀도가 가장 높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대학교, 첫 직장, 첫 진지한 관계,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것, 감독 없는 첫 여행, 첫 중요한 결정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모든 순간에 무게가 있었고 기록되었습니다. 25살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억의 곡선은 급락합니다. 세월은 뒤섞이기 시작합니다. 2019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2017년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들은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시간을 고정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비슷한 날들의 회색 덩어리로 융합됩니다. 하지만 우리 분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것이 선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기억의 정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40대를 20대보다 더 기억에 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의도적으로 새로움을 도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새로움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번도 읽지 않은 장르의 책, 당신의 분야와는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과의 대화, 새로움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이건 다르군 기록해야겠어 라고 말할 만큼 새롭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리는 명백한 모순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상은 적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일상은 사실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문제는 삶 전체가 변화의 여지 없는 일상이 될 때 발생합니다. 같은 시간에 잠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일관된 업무 습관을 갖는 것과 같은 지원적인 일상은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입니다. 위험은 삶의 모든 측면을 불변의 의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을 안락한 지대 밖으로 내모는 어떤 것이든 피하는 사람들. 그들은 삶을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주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50세가 되어 어제가 30살이었던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균형은 당신을 지탱하는 일상의 구조를 가지되 예상치 못한 것을 위한 창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율과 모험의 조합입니다. 견고한 습관과 때때로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연성의 조합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해했으니 조사는 더 불편한 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단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고갈됩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은 눈을 감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나중에 생각하자가 시스템의 핵심적인 결함을 구성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자라는 시스템적 결함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흔칸의 격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연습은 실행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심오합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 90개의 사각형이 있는 종이를 나눠주었습니다. 각 사각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긴 낙관적인 삶의 1년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지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미 살아온 해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칠하세요. 당신이 30살이라면 30개의 사각형이 채워집니다. 종이에 남은 것은 당신의 잠재적인 남은 시간을 냉정하게 시각화한 것입니다. 운이 좋다면 60개의 사각형. 60년은 지난 10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를 기억하기 전까지는 영원처럼 들립니다. 60년은 단지 6개의 10년입니다. 10개씩 6묶음. 갑자기 관점이 바뀝니다. 하지만 공리는 관계적 필터를 적용하여 분석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부모님과 공유할 남은 사각형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님이 60살이고 당신이 그들을 1년에 2번 본다면 아마도 50번의 방문이 남았을 것입니다. 50번. 그것이 그들을 보고 껴안고 당신이 계속 미루고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총 횟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한 달에 한 번 본다면 그 숫자는 300으로 올라갑니다. 더 많아 보이지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평생 동안 남은 300번의 순간, 한 번 소진되면 돌아오지 않는 300번의 만남, 갑자기 의무처럼 느껴졌던 그 일요일 점심이 귀중한 자원이 됩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그 전화가 시급해집니다. 이것은 슬픔을 유발하기 위한 연습이 아니라 명확성을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간단한 수학을 피할까요? 왜 부정하며 살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 공리는 진화 심리학의 한 개념인 공포관리 이론을 분석했습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자신의 필멸성을 완전히 인식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지식은 잠재적으로 너무나 마비시키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위해 복잡한 방어 기제를 발달시켰습니다. 우리는 문화, 종교, 유산을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예술, 회사, 가족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초월감, 즉 우리 자신의 무언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어떤 것이든 만들어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 주제를 피합니다. 우리는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모든 침묵의 순간을 소음 1 소셜미디어로 채웁니다. 우리는 죽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이론적인 사건인 것처럼 삽니다. 역설은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에 더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를 더 감사하며 후회를 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메멘토 모리, 즉 당신이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불렀습니다. 우울한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명확성의 도구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유한성을 필터로 사용할 때 갑자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됩니다. 사소한 논쟁은 무게를 잃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보다 작아 보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며칠 연속으로 대답이 아니오일 때 그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은 그날 죽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관점을 부여하기 위해 죽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확성은 우리를 실용적인 관리 도구, 즉 공리가 시간 배분에 결정적이라고 확인한 모델로 이끕니다. 그것은 아이젠하워에게 귀속되는 매트릭스로 모든 작업을 나눕니다. 지금 당장 불이부터 해결해야 하는 실제 위기들이 있습니다. 소음만 내고 주의를 끌지만 실제 가치를 더하지 않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일어나는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순수한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대 인간 행동 분석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불을 끄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반응하며 삽니다. 그리고 삶이 실제로 구축되는 비옥한 땅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5년 후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가족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항상 끝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자라서 당신이 그들의 어린 시절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당신의 개인 프로젝트에 작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70살이 되어 시작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긴급한 일은 소리치고 중요한 일은 속삭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속삭임은 길을 잃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중요한 것을 위해 당신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이 중요한지 안다고 해도 당신의 행동 능력을 훔치는 현대적인 도둑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조사는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활동하는 도둑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시간을 직접 훔치지 않습니다. 그는 시간을 유용하게 만드는 자원, 즉 당신의 주의력을 훔칩니다.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더라도 당신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멍이 가득한 연료 탱크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휘발유를 넣든 그것은 그냥 새어나갑니다. 우리는 주의력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현대 디지털 플랫폼의 구조와 그것이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당신의 휴대폰이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들에 의해 단 하나의 목표, 즉 당신의 주의력을 포착하고 수익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앱, 모든 알림은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조용한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극도로 효율적입니다. 그들은 어떤 유발 요소를 작동시켜야 할지 정확히 알기 위해 신경과학과 인간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해에 굴복할 때마다 그 비용은 화면을 보는 데 걸리는 몇 초보다 훨씬 큽니다. 생산성과 작업 흐름에 대한 연구는 이 비용을 수량화합니다. 단 한 번의 방해 후에 당신의 뇌는 이전과 같은 집중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적으로 23분이 걸립니다. 23분. 당신이 3초 만에 확인한 그 알림은 실제로는 당신의 가장 귀중한 인지 자원의 거의 반 시간을 소모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수십 번의 방해에 곱하면 진단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쓸모없는 조각으로 부서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더 이상 의지력이 아닙니다. 의지력은 하루 동안 고갈되는 제한된 생물학적 자원입니다. 그것을 이기도록 설계된 시스템과 싸우기 위해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은 실패할 운명인 전략입니다. 해결책은 설계입니다. 당신은 방해가 가장 쉬운 선택이 아니도록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할 때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알림을 끄십시오. 작업 시간 동안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앱을 사용하십시오. 유혹의 순간에 당신의 규율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신 올바른 결정이 거의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하지만 집중은 단지 나쁜 것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로 훌륭한 것에 전념하기 위해 좋은 것에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프로토콜 중 하나는 워런 버핏의 방법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개인 조종사에게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25가지를 나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장 중요한 5가지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조종사는 나머지 20가지는 시간이 있을 때를 위한 부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버핏의 대답은 잔인한 집중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나머지 20가지 목표는 사실 그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목록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5가지로부터 그를 방해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적이었습니다. 위험은 단지 명백한 방해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요 임무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최종 시험, 즉 사소한 것과 본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궁극적인 필터로 이끕니다. 우리는 호주 간호사 브로니 웨어가 수행한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화치료 환자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큰 후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에 대한 가장 정직한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패턴들은 통계적으로 인상적인 일관성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이 남성들은 과도한 업무를 후회하며 결국 공허하게 느껴지는 경력을 위해 자녀들의 어린 시절과 파트너와의 시간을 맞바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고 바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패턴은 자신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락했더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좋은 차를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의 최종 분석은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삶의 회계는 개인적인 성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연결의 질로 측정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살아온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만약 가장 큰 후회가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직 사람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 하나의 요소, 즉 관계의 조사를 집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실제 중요성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수행된 성인 생활에 대한 가장 길고 포괄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공리에 입력했습니다.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1938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 수백 명의 남성들의 삶을 80년 이상 추적하며 모든 것을 측정했습니다. 건강, 직업적 성공, 습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사회적 유대의 질을 말입니다. 80년의 데이터 끝에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강력했습니다. 길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돈도 명성도 심지어 유전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개인들은 더 오래 살고 덜 아프며 노년기에 정신을 더 예리하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보고합니다. 대조적으로 외로움은 흡연이나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강력한 신체적 쇠퇴와 조기 사망의 예측 변수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요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당신의 삶의 질은 상당 부분 당신의 관계의 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에 얼마나 많은 의도적인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관계는 남는 시간에 일어나는 일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유지를 요구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을 시각화하기 위해 우리는 감정 계좌라는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입금 또는 출금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입금입니다. 힘든 순간에 누군가를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은 큰 입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것은 입금입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진정으로 듣는 것은 귀중한 입금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는 것은 출금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곁에 없는 것은 큰 출금입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대규모 출금입니다. 그리고 어떤 계좌에서든 입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필요할 때만 누군가를 찾는다면 계좌는 적자가 됩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것은 가끔의 큰 제스처가 아니라 매일의 작고 일관된 입금입니다. 그러나 분석은 이 유대의 깊이에 대해 직관에 반하는 무언가를 드러냈습니다. 공유된 고통은 공유된 즐거움보다 더 강하게 결속시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는 사람들은 더 강한 유대를 발전시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들은 단지 파티뿐만 아니라 당신과 취약함의 순간을 나눈 사람들일 것입니다. 공유된 취약함은 피상적인 즐거움이 도달할 수 없는 연결을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 있는 관계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홀히 하지만 성장과 기회의 결정적인 것으로 입증된 연결의 범주가 있습니다. 바로 약한 유대입니다. 그것들은 가끔 아는 지인, 다른 부서의 동료, 가끔 대화하는 이웃입니다. 경향은 오직 내부 서클에만 집중하는 것이지만 소셜 네트워크와 경력 발전에 대한 데이터는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기회가 당신의 가까운 친구들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보통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알고 같은 정보에 접근합니다. 약한 유대는 다른 세계로의 다리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알고 당신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봅니다. 강한 유대는 당신에게 위안과 소속감을 줍니다. 약한 유대는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기회를 줍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강하고 약한 관계 모두의 가장 큰 방해자는 침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뤄둔 대화, 즉 말해야 하지만 갈등이나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은 피한 대화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리 이자가 붙는 빚처럼 쌓입니다. 10분간의 정직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한의 벽으로 변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할 용기는 관계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대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진실과 명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대화는 작은 균열이 넘을 수 없는 시면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시간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은 유한합니다. 인류학자 로빈 던바는 우리가 최대 150명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는 약 15명과만 유지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15명. 그것이 당신의 주요 부족입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제한된 시간을 올바른 사람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생물학적 기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유한한 자원으로, 주의력을 그것의 통화로, 관계를 가장 가치 있는 투자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층, 즉 시간도 연결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생물학적 기반이 있습니다. 이 기반을 이해하기 위해 공리는 생리학, 내분비학, 그리고 성과의학의 데이터를 처리했습니다. 결과는 하나의 근본적인 자원을 가리킵니다. 바로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있더라도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 시간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도 현재에 있을 에너지가 없다면 그 관계는 악화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다른 모든 것의 승수입니다. 에너지가 높을 때 1시간에 집중된 작업은 3시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을 때 3시간은 1시간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무한한 것처럼 다룹니다.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몸을 학대합니다. 하지만 청구서는 항상 도착합니다. 에너지 관리 없는 시간 관리는 쓸모없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면, 운동, 그리고 식단에 대한 매일의 결정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하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소홀히 되는 기둥은 수면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잠을 적게 자는 것을 미화하고 잠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보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파괴적인 생각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뇌가 기억을 공고히 하고 몸이 회복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때입니다. 신경학적 연구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단 하룻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은 술에 취한 사람만큼이나 손상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로 일하러 가며 너무 낮은 수준에서 활동하여 진정으로 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대다수의 성인에게 생물학적 필요량은 하룻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입니다. 5시간도 6시간도 아닙니다. 그리고 질은 양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간단합니다. 일관된 시간을 유지하고 완전히 어둡고 시원한 환경에서 자며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의 푸른 빛을 피하십시오. 수면은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건강의 다른 모든 기둥이 약해집니다. 두 번째 기둥은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일 수 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의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러한 비활동 상태로 강요할 때 그것은 퇴화합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신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움직임은 당신의 정신 상태를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조절자입니다. 운동을 할 때 당신의 뇌는 기분과 명료함을 향상시키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우울증 사례에 대해 한구울제만큼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표는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며 하루에 최소 10,000보를 목표로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의 실제 강도 있는 세션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 지속되는 동기는 미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에너지를 갖기 위해 움직인다. 세 번째 기둥은 식단입니다. 영양은 복잡하고 개인적이지만 건강하고 장수하는 인구 분석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원칙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음식을 먹으라. 당신의 증조할머니가 알아볼 수 있는 음식들. 식품산업이 당신 뇌의 보상 중추를 해킹하여 당신의 생물학이 싸울 수 없는 갈망과 소비의 순환을 만들도록 설계된 초가공 제품을 피하십시오. 더 많이 요리하고 라벨을 읽고 물을 마시십시오. 만성 탈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피로와 집중력 부족에 숨겨진 원인입니다. 하지만 수면, 운동, 식단이 최적화되어 있더라도 조용한 도둑이 활동하고 있다면 여전히 지칠 수 있습니다.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끊임없는 걱정은 당신의 몸을 영구적인 경계 상태로 유지시켜 코르티솔을 방출하고 에너지 비축량을 고갈시킵니다. 심호흡, 자연 속에서의 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기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결국 에너지와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양질의 시간을 갖고 깊은 관계를 구축하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원입니다. 당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3만 일의 여정을 가로지르는데 당신이 가진 유일한 운송수단을 유지할 책임입니다. 시간, 관계, 그리고 에너지가 그려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뿐입니다. 우리는 시간, 주의력, 관계, 그리고 에너지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자원 자체만으로는 방향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질문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연결, 더 많은 활력을 무엇을 위해 원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것이 아무리 최적화된 삶이라도 공허한 삶으로 이끄는 최종적인 결함입니다. 당신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막힙니다. 목적이라는 단어는 크고 위협적으로 들리며 신비로운 계시를 요구하는 무언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우리의 분석은 다른 것을 드러냈습니다. 목적은 당신이 깨달음의 순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을 통해 하루하루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탁월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 사람들을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고 당신의 에너지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일본인들은 그것을 위한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키가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4가지 영역의 교차점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 당신이 잘하는 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 그리고 당신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일. 이 4개의 원이 겹치는 지점이
일이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명확성은 성찰이 아니라 행동에서 옵니다.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당신의 목적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시험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경로를 조정하면서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행동이 명확성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행동에 대한 주요 장벽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두려움은 합리적인 변명으로 위장합니다. 아직 적절한 시기가 아니야. 더 조사해야 해. 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정입니다. 반성을 이기기 위해 해결책은 첫걸음을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책을 쓰고 싶습니까? 앉아서 단 한 문장을 쓰세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거나 잠재 고객과 대화하는 것과 같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경력을 바꾸고 싶습니까? 당신의 전문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거나 그 분야에 대한 기사를 읽는 것과 같은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핵심은 오늘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당신이 미루는 매일은 미루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행동하는 매일은 행동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동기부여는 행동에 앞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시작하면 동기부여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과 단지 꿈만 꾸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번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하루하루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노력의 복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3만 1의 수학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뇌가 일상 속에서 시간을 어떻게 압축하고 새로움이 그것을 어떻게 확장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의하는 가장 강력한 필터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주의력이 당신의 가장 귀중한 통화이며 관계가 당신의 최고의 투자임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한 연료로서 에너지를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보로만 남는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지막 함정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시작하기에 좋은 날일 것이라고. 하지만 내일은 환상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오늘 시작하세요.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불완전하고 작고 무섭지만 한 걸음. 당신이 피해왔던 그 대화 오늘 하세요. 당신이 꿈꾸던 그 프로젝트 오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당신이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아는 그 습관 오늘 바꾸세요. 하루하루가 모여 주가 되고 주가 모여 달이 되고 달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당신이 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3만 1. 당신은 이미 많은 날을 썼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수천 일일 수도 수백 일일 수도 단지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보장된 유일한 날은 오늘입니다. 이 순간, 지금.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